중국이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그 사료가 방대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조차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중국 문명은 일찍이 역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록해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고대사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기초 사료가 부족하고 당시 이를 추진한 정권의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공화원년 기원전 841년을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중국의 역사가 방대하다. 그 이전에도 찬란한 중국 문명이 존재했고 단편적이나마 기록들이 후세에 전해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편적인 사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단편적인 사료를 기반으로 그려졌을 그들의 고대사를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고대사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학문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고자 하는 기본 자세인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만 읽어보아도 짤막하게 사실만을 기록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구구절절 흥미롭게 쓰여진 부분도 있다. 그러한 글도 역사적 사실임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워도 약간의 의심은 필수적이다. 주편이 쓰이기 이전에는 역사를 남길 마땅한 도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당시 학자들은 청동일기에 적힌 몇몇 글자에 주목했을 것이고 이 짤막한 문구에 기대 중국의 고대사를 그려보았을 것이다. 그런 연유로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그 청동일기에 음각 혹은 양각으로 새겨진 기록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주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과전으로 구분된다. 경의 경우 그 글자 수가 예상외로 매우 짧다. 그리고 저는 후대의 사람들이 경을 연구하고 해석한 학습서로 보면 된다. 하상주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 교체기의 경우 하나라에서 상나라로 바뀔 때의 사건들이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뀔 때의 사건들과 흡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매우 도덕적이며 교훈적인 느낌이 물씬 풍긴다. 내가 중국의 역사를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사가 너무 도덕적이고 권선징악의 구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다. 마치 당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도덕교과서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당시 사관들은 꿈도 꿔보지 못한 엄청난 고대 유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동북 지역에서는 유화 문명이 발굴되고 있고 서쪽 변방에서는 삼성퇴 유물이 발굴되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중국의 고대사로는 설명되지 않는 유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제껏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기초자료 수집에 게을렀다는 것은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사실 당시의 학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문헌자료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은나라 갑골문이 수천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현대에 들어와서야 연구되고 있는 상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얼마나 많은 갑골문이 새겨진 뼈조각이 방치된 채 사라졌겠는가. 동네 강아지가 먹은 양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영민한 중국의 학자들이 문헌 자료만을 참고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거기다가 당시 집권한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중국은 하상주 단대 공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얼마나 정확할지 걱정이다. 만약 열의 하나라도 정치적으로 치우치게 기술된다면 주변국의 사람으로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하상주 단대 공정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 누가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호적 부사년 고일강이 그리워지는 시절이다.